안녕하세요. 자, 수상 개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주 강의는 현장 강의가 될 거고, 해당 온라인 버전으로 올라가는 영상은 이해가 잘 안 됐거나 그랬을 때 다시 보는 보충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부터 해가지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1월부터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상 파트를 업로드할 예정이고, 현장 강의의 특히 첫 부분, 2차 방정식 앞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강의에서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온라인 버전으로만 업로드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상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중학교 때 중등 리뷰라고 할까요?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이 뭘까? 뭐 하나의 한 끼리 더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항이 뭘까요, 과연? 또 상수항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상수항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개수는 뭘까?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럼 단항식은 뭐지? 그리고 마지막 차수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인 것까지. 동류항은 뭘까? 하는 것까지 좀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글씨가 좀 삐뚤삐뚤한데 자,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항은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할게요. 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과 x가 만났어요. 그러면 곱하기가 생략되면서 3x 이렇게 줄어들죠. 또 x와 y가 곱해졌어요. 그럼 x와 이렇게 곱해지죠. 곱하기 생략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얘가 하나의 항, 얘가 하나의 항. 근데 더하기가 아니라 곱으로만 연결된다 했잖아요. 근데 더하기로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항이 될 수 없지만 곱으로 연결되는 얘와 얘, 이 두 개는 각각이 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이 두 개가 있는 식이고,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문자가 없는 식을 얘기하죠. 문자가 없는 식, 즉 숫자만 있는 식, 숫자항, 문자가 없는 항이라고 할까요? 다 항이니까 문자가 없는 항, 즉 숫자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수는 뭐냐?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말합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항식은 뭐냐? 그러면 다항식은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하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곱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하나의 항이 되어버리죠. 더하기로,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방금 했던 거. 예. 다시 이거 지우고 이렇게 얘는 지우고 쇽 이런 거. 하나의 항이랑 하나의 항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항이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다항식이 된다. 그럼 얘는 뭐다? 다항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단항식은 뭐냐? 제가 두 개 이상이 아니라 하나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다항식에서. 다항식은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짜리인 거.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x 얘도 어쨌든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항식이면서 특별하게 그 중에서 항이 하나짜리네. 그래서 단항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차수. 차수는 뭘까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말합니다. 횟수.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곱하기 x 했어요. x 몇 번 곱했어요? 3번 곱했죠. 그럼 이걸 우리는 x 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아, 그래서 얘는 3차네. 3번 곱해졌네. 이런 것도 y를 4번 곱했네요. 얘는 뭐야? y가 4번 곱했으니까 4차.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헷갈려하는 게 이거죠. x, y. 이때는 위에 3이 올라가 있으니까 3차. 위에 4가 올라갔으니까 4차인데 얘는 1차, 1차니까 그럼 1차인가? 숫자가 1이니까 할 수 있는데 2차입니다. 얘는 뭐다? 2차다. 수학적으로는 얘를 2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 몇 개? 총 2개의 문자가 곱해진 거 맞나요? 그래서 얘는 2차라고 하고요.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면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는 1차가 맞아요.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이 항 자체는 2차입니다. 하나 더. 그러면 x 세제곱 y 제곱 이건 몇 차 그러면? 얘는 5차가 되겠죠. 대신에 x에 대한 3차, y에 대해서는 2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수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항에서 전체에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류항은 뭐냐? 동류항은 식의 계산에서 조금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동류항은 문자랑 차수가 정확히 일치한 항이에요. 문자 4는 뭐죠? 문자와 차수가 일치하는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문자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2x제곱, 3x제곱 이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x 문자 같죠? 그 다음에 차수도 제곱제곱으로 같아요. 아, 그럼 얘는 동류항이 맞아요. 눈표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동류항이 맞습니다. 동류항이 맞아요. 그런데 이 y제곱과 이 x제곱은 문자가 다르죠. 또 이 x 세제곱과 이 x 다섯제곱은 문자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차수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얘는 동류항이 아니고요. 이것도 동류항이 아니죠. 또 하나 더, 뭐 이런 거 2xy 제곱이랑 3xy 제곱 얘는 어때요? 문자도 xy 제곱, xy 그러면서 y의 제곱인 차수까지 정확히 일치하죠. 얘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2x 제곱 y와 2xy 제곱 얘네들은 xy고 3차는 똑같지만 어때요? 얘는 x가 두 번, 얘는 y가 두 번이니까 차수가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량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개수는 상관없지만 이 뒷부분, 문자가 들어간 이 뒷부분이 정확히 일치해야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개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단어들을 조금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뺄셈이면 뺄셈이 아니죠. 덧셈과 곱셈. 빼기는 더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식끼리 더하고를 곱하고 이런 걸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까 과연?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숫자 가져가면 이렇게 숫자의 덧셈과 뺄셈 하겠습니다. 덧셈과 자꾸 뺄셈이 나오네요. 곱셈. 숫자 같은 경우 이런 거 볼게요. 2 더하기 3 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몇이죠? 5죠. 근데 3 더하기 2를 해도 결과가 5가 나옵니다. 둘의 결과는 같아요.
맞나요? 제가 지금 뭐 했죠? 근데 2와 3, 3과 2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교환했다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근데 교환을 해도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곱하기로 볼게요. 곱하기 말고 이거 볼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요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건데 이번엔 뒤에 두 개 계산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몇이죠? 6. 얘도 6. 결과는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했어요? 앞에 것끼리 묶고 뒤에 것끼리 묶고 묶었죠. 순서를 다르게. 묶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결합한다를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결합을 서로 다르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왔네. 아, 그 얘기는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는구나. 배웠습니다, 우리. 덧셈. 숫자의 덧셈을 하면서 그래서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곱셈 넘어가 볼게요. 곱셈도 똑같습니다.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는 결과가 6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순서를 바꿨는데도 결과가 같죠? 그래서 곱셈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곱셈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마찬가지죠.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고 또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는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나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몇 나오죠? 24가 나오죠? 그래서 곱셈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곱하기와 관련된 법칙 하나 배운 거 있는데 무슨 법칙? 땡땡 법칙. 다 기억났나요? 분배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요? 이런 거죠. 2 곱하기 3 더하기 4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고 분배해준다.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곱셈에서는 하나 더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이 다 나죠?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 내 숫자를 왜 했냐? 다항식에 여기 요 다항식에서도 이 숫자에서의 연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덧셈에서는 뭐 있었죠? 곱셈과 아니 뭔 소리야? 덧셈에서는 지금 나 카톡이 와가지고 덧셈에서는 뭐가 있었지? 글씨가 안 예쁜데 다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었고요.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하나 더 분배 법칙 이렇게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다 성립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 하던 대로 계산하세요. 근데 주의할 점 하나.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덧셈 할 때. 지우개가 잘 안 먹히네. 다시. 덧셈 계산 시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예시를 하나만 볼까요? 너무 당연한 예시긴 한데 조금 괜찮은 예시가 없을까요?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x, y가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분배할 수 있죠. 분배. 그치? 분배하면 어떻게 되지?
x 세제곱 y 더하기 xy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y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동류항이 나왔더니 4차, 4차, 3차고 4차인데 다르니까 동류항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 그죠? 식 정리하고 동류항이나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 이런 게 있다 줍시다. 만약에 뒤에 2x 세제곱 y가 더해져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도 더하기 2x 세제곱 y가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동류항이 보이네. 얘랑 얘랑.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x 세제곱 y. 어떻게? 동류항끼리 계산. 그 다음에 나머지 동류항 없는 것들 쭉 써주면 됩니다. 요게 계산법.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식에서 덧셈, 그 다음에 곱셈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수학 계산, 특히 수성에는 계산뿐만 아니라 얘들을 정리하는 방법도 배워요. 정리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정리법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정리 방법이 있는데 정리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흔히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올림차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림차순은 뭐냐? 큰 거부터 작은 애로 차수 기준은 차수가 큰 거 작은 걸 내려가는 거. 올림차순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점점 차수가 올라가는 거. 이게 내림차순, 올림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 내림차순은 큰 거부터 5제곱, x 4제곱, x 세제곱, x제곱, x 1 이런 거. 올림차순은 작은 거부터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점점 올라가는 차수가 이런 애들 점점점점 이런 애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수가 높은 거 낮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5 더하기 6xy 더하기 9x 세제곱 더하기 7x의 4제곱 y 이런 식이 있다 칠게요. 얘를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땅땅 제일 차수가 높은 애 누구죠? 이거죠. 5차 제일 차수 높은 애부터 그 다음 5차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2차 근데 얘도 2차고 얘도 2차죠. 써줍니다. x제곱 더하기 6xy 그 다음에 1차 얘도 1차고요. 얘도 1차예요. 2x 더하기 4y 다음에 상수항 차수 없는 거. 요게 수학적으로 말하는 내림차순입니다. 근데 수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특별해요. 문자 하나를 지정해 줍니다.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이런 거죠. x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 몇 개죠? 이 식에서는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 총 2개가 나오지. 그 중에서 얘 x에 대한 내림차순만 볼 거예요. 그러면 y는 뭐가 되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y는요 문자 취급할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숫자 취급. 문자 취급을 해야지. 숫자 취급을 해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문자가 아니야 지금부터. 자 봅시다. 여기에서 x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거 누구죠? 얘가 x가 4차네요. 7x 4제곱 y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그 다음 얘네 그대로 x 3차네요. 9x 3차. 그 다음에 x 2차는 여기 있네요. x 2차 x 제곱. 그 다음에 x 1차는 얘도 x 1차고 얘도 x 1차 맞아요. x만 봤을 때는. 그치? 그러면 어떻게? 2와 6y로 묶어내주고 x의 1차 그 다음에 x가 안 들어가 있는 x에 대한 0차
이렇게가 정리하면 이게 바로 x에 대한 대응차선입니다.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4차, 3차, 2차, 1차 없는 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줄까? 아니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까지가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했고 다항식의 덧셈, 곱셈 하는 거 배웠고요. 그래서 교환이랑 결합 성립하더라, 곱셈은 분배도 성립하더라 라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방법인 거죠. 정리하는 거.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내림, 오림이 있었는데 내일 각각은 뭐였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정리할 때 수상이면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